시장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죠. 자, 오늘은 일단은 장 분석부터 먼저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변함없이 테슬라, 스페이스X, 모처럼, 팔란티어 뉴스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다우는 마이너스 0.09, 나스닥 마이너스 2.21, S&P 마이너스 1.44, 러셀 2000 마이너스 0.96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가 오늘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투자자들이 부채를 동원한 AI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연준의 매파적 횡보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반도체주가 급락한 영향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시장 끌어올릴 때도 반도체지만 내릴 때도 반도체주가 먼저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주를 좀 들여다보면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13, 브로드컴 마이너스 3.06, 마이크론 마이너스 13.18, AMD 마이너스 5.76, 인텔 마이너스 6.14, 램리서치 마이너스 9.33 등 뭐 큰 종목들 죄다 벌어졌고요. M7을 보면 엔비디아를 포함해 애플이 마이너스 0.91, 테슬라 마이너스 5.79, 좀 심했죠. 메타는 마이너스 0.29, 구글 알파벳 마이너스 1.02, 다섯 종목이 약세를 나타냈고요. 마소, 아마존이 그나마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AI 관련 소식들이 현재 진행 중인 투자 규모의 자본 지출 그리고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기반 AI 투자에 대한 우려도 매도세를 부추겼습니다. 자, 12일 날 상장된 스페이스X 역시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 시장을 찾는 초대형 기업 대열에 합류했고요. 스페이스X 주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한 뒤에 오늘 0.98% 반등했는데 미비하죠.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미국의 국채 발행 첫 시도에서 890억 달러 규모의 수요를 끌어모았으며 이는 올해 투자 등급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거 저희가 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바야흐로 내일이죠. 내일 장 끝나고 발표될 예정인 마이크론 실적을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자, 마이크론도 오늘 많이 빠져서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자, 월가의 공포지수를 불리우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빅스 변동성 지수는 2.23포인트 상승한 19.51을 기록했고요. 일주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자,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연내 9월부터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세 차례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네 차례 남았거든요. FOMC가 올해. 일단 트레이더들은 세 차례까지는 아니어도 아무리 못해도 두 번은 인상할 거다. 인하가 아니라 인상할 거다라는 거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2주 전만 해도 25bp 한 차례 인상 전망이 우세했지만 새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 체제에서 보다 매파적인 통화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파월이 동결할 때는 금리 안 내리냐고 그렇게 GR 하더니 누가 트럼프가 아니 자기가 임명한 워시가 이렇게 매파적으로 나왔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걸 넘어서 트럼프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뭔가 좀 이 퍼즐 조각이 안 맞는 모습들 느껴지시죠? 조금 지나면 밝혀집니다. 투자자들도 중동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해 대이란 군사행동을 저지하려는 결안이 10번의 시도 끝에 이날 통과했습니다. 오늘 통과됐습니다. 단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평화협상을 협상 중인 상황에서 이 결의안이 실제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처럼 막 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자, 일단 금 선물 가격도 전 거래일 대비 53.30달러, 1.26%가 내렸습니다. 자, 블룸버그의 달러 현물 지수도 0.4% 상승했고요. 연준의 통화 변화에 가장 민감한 2년 국채 금리도 전일보다 자, 3bp 하락한 4.20%를 기록했습니다. 자, 블룸버그는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몰렸다면서 미국 국채 가격은 상승했고 일본의 엔화와 스위스 프랑을 비롯한 안전자산 통화도 강세를 보인 것을 우리는 오늘 지켜봐야 됩니다. 자, 오늘 테슬라 한번 소식 좀 먼저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좀 많이 빠졌죠. 여기 보면 마이너스 5.79%. 조금 심한데,
그래도 스페이스X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도 테슬라는 좀 버텨줬었잖아요, 어저께. 근데 오늘은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 테슬라가 빠진 가장 큰 원인은 기술주 전반의 매도세와 함께 맞물렸거든요. 시장 자체가 흔들리니까 테슬라도 용가리 통뼈일 수 없죠. 일단 상장 이후 시선을 집중시켰던 스페이스X 주가가 IPO 첫날 거래 시작가 거의 시작 가격 아래로 잠깐 이탈했었습니다. 자, 마켓워치는 이 장면을 중력에 굴복한 스페이스X라고 표현했는데요. 아직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는 전망을 내놨고요. 자, 일단은 하늘로만 쳐다보지 말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라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연동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제프리스는 테슬라가 사실상 스페이스X 프록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경고하면서 합병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FSD와 옵티머스의 수조 달러 가치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스페이스X 주가가 잘 갈 때는 테슬라도 잘 갈 때는 서로 합병하면 시너지 효과가 막 폭발할 거라 그러더니 또 못 가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 FSD와 옵티머스가 희석될 거다. 그래서 주식 관련 뉴스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뉴스 따라가면 망칩니다, 여러분. 뉴스 듣고 사면 꼭지고, 그렇죠? 뉴스 듣고 팔면 그게 패닉셀 끝자락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속한 정보보다 정확한 정보, 정확한 정보보다 중요한 정보가 해석된 정보. 오른쪽 배너 보이시죠? 미주놀 단톡방, 무료 단톡방으로 오시면 제가 무료로 주식 뉴스들을 해석해서 올려드립니다. 방향을 잡아드린다는 것. 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주식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추세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함께 섞였습니다. 일단 호재는요. 유럽 시장에서 회복세가 가셔야되고 있습니다. 5월 유럽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57%가 급증했고요. 가장 미국적인 자동차 1위 자리도 지켰고 뭐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도 지금 제가 뉴스를 조사해 봤더니 테슬라 전에는 BMW가 수입차 1위였는데 지금 BMW를 제낀 지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테슬라가 수입차 1위를 차지했다는 거죠. 자, 나쁜 뉴스는 어제 나온 소식이었거든요, 사실은. 텍사스에서 FSD에 관련된 치명적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연방 조사로 이어지면서 주가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테슬라 주가가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테슬라 측은 반박에 나섰지만 로보택시와 완전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배런스는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압도당했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자, 테슬라를 직접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은 아닙니다. 로보택시. 지금 제가 최신 버전이 나오면 계속해서 신속하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테슬라 FSD로만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디테일이 좀 부족을 해요. 예를 들어 파킹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렇죠. 자꾸만 어저께도 그 뭐를 나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가 급정거 안 했으면 제대로 또 한번 들이받을 뻔했습니다. 뭐 쌍방가식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람이 볼 때는 사각지대에서 못 볼 수 있지만 테슬라 FSD는 하늘에서 내다보는데 잘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조금 디테일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것. 그것만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트는 스페이스X의 1시간봉 차트거든요. 자, 종가 기준으로는 플러스 0.98, 애프터마켓 기준으로는 플러스 0.56으로 가까스로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보면 많이 빠졌죠. 150 밑에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IPO 이후 시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스페이스X 주가가 상장 후 3일 만에 23%가 하락하며 시가총액 2조 달러 아래로 내려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중한 때 IPO 첫날 종가 아래로 이탈하면서 시총 4천억 달러가 증발했고요. 머스크 개인 자산도 일주일 새에 3,500억 달러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로이터는 이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스페이스 엑소스트. 스페이스 X에 지쳐버린 시장이란 뜻이죠. 여기서 한마디. 저희 미주널은 치우치는 뉴스를 전해드리지 않거든요. 뭐 로이터 통신만 얘기하면 뭐 걸르고 본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만약에 로이터 통신은 걸르고 본다, 블루그룹 통신 걸르고 본다. 그럼 뭘 본다는 거죠? 정확하지 않은 뉴스만을 계속 보도했다고 한다면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망하고 남았겠죠.
로이로 통신을 맹신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편식하는 것만큼 주식 투자에서 가장 안 좋은 자세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미주노 공부하는 학생들이 들어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한국 국장이나 올라가야지 돈 버는 거고 미국 국장은 빠져도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양방향 트레이딩. 첫 시작은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제도 뉴스 전해드렸는데 25조 원의 채권 발행. 야, 이게 지금 스페이스X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장 큰 변수는 스페이스X의 첫 회사채 발행이었습니다. 당초 2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는데 최종적으로 250억 달러로 확대 발행됐습니다. 자, 놀라운 건 수요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린 금액이 무려 890억 달러, 발행액이 3배가 넘는 수요가 몰렸습니다. 채권 시장은 열광했는데 주식 시장은 왜 팔았을까요? 바로 희석 우려입니다. 대규모 채무가 생긴다는 건 결국 기업의 재무 부담이 커진다는 신호로 읽혔고요.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밸류에이션 논쟁에 또 기름을 부었죠. 게리 블랙은 IPO 고점 대비 6,500억 달러가 빠졌는데 엔비디아와 비교하면 수학이 맞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흥미로운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다 리서치에 따르면 IPO 첫 주에만 개인 투자자 자금 4억 달러 이상이 스페이스X로 유입됐고요. 역대급 리테일 광풍이었죠. 근데 오늘 하락장에서는 캐시우드의 아크가 21만 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모두가 팔 때 캐시가 샀는데 반면 스페이스X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낸 곳은 더 좋은 진입 시점을 기다리라고 조언했고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레이더들이 추가 하락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오늘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의 손실을 조명하고 경고했습니다. 즉 스페이스X의 급등락은 레버리지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서 좀 오랜만에 전해드릴까요? 자, 116.70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났죠. 자, 이제는 알 수 있죠, 여러분. 밸류에이션의 부담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계속해서 팔란티어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뉴스가 나와도 주가의 하락을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호파락사. 호재가 나와도 오르지 못하면 팔고, 악재가 나와도 더 안 내려가면 사라. 테크 셀 오프 속에서도 혼자 역주행한 종목이긴 했는데, 자, 오늘 마이너스 2.34 빠졌고요. 그렇죠? 애프터도 좀 더 빠지죠. 가장 주목받는 소식은 팔란티어와 제타글로벌의 AI 마케팅 플랫폼 파트너십 체결했습니다. 제타글로벌은 미국의 클라우드 기반의 마케팅 기술 기업으로 팔란티어의 AI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 마케팅 자동 플랫폼을 함께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웨드부시는 이번 파트너십을 두고 팔란티어의 엔터프라이즈 AI 입지를 더욱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신호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팔란티어가 이제 단순한 방산 정부 AI 기업을 넘어 민간 기업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센티멘트가 문제죠. 이번 전쟁에서 정말 이번 팔란티어는 이번 전쟁,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학교 오폭 사건의 주범이기도 했지만 엔스로픽으로 사람들이 팔란티어를 털고 엔스로픽으로 옮겨가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는 것. 제가 만약에 알렉스 카프라고 한다면 나와가지고 공식 회개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럴 텐데 생각보다 고집들이 세죠. 그렇죠?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페덱스 어닝 발표했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가 빠졌습니다. 야, 물론 뭐 굳이 갖다 붙이자면 뭐 빠진 이유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냉정히 말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불확실하니까 셀더 뉴스. 뭔가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면 그냥 팔아 제끼자.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빠질 것에 대한 것 미주놀이 일찍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해서 VIP 멤버십 게시판에 저희가 계속해서 시그널들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VIP 멤버십에 가입하는지. 물론 지금 1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2기. 지난주 11기 공부방 학생들이 금요일날 졸업을 했거든요. 자, 12기. 자, 12기 공부방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에 대한 좀 맛배기를 원하시면 제가 뉴스 전달 드리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게 사실 주식 고기 잡는 법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저 무료 단독방으로 들어오시고 혹자는
텔레그램 방이니까 안 들어간다 막 그러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에 옛날에 막 텔레그램 뭐 엠번방 사건 그것도 인식이 안 좋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저희가 처음에는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했는데요. 간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간첩들이 어딘지 아세요? 간첩들 불법 리딩방에서 온. 근데 텔레그램 방은 간첩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간접들이 쭉 빠지니까 너무너무 청정구역인 거야. 야, 그럼 그동안 간접들이 100명이었단 말인가? 예, 그럴 수 있죠. 자, 저희 미주노래 텔레그램 방은 간첩들이 없습니다. 불법 리딩방에 사자들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정보만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청정구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오셔서 조만간에 제가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라방을 좀 할 생각이거든요. 무료 단톡방이 있는 우리 미신호 가족들을 대상으로 늦지 않았습니다. 오셔서 이 어려운 위기 함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